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두번째 기사 1431년 면성덕 6년 형조판서 하연이 관리들의 폭염의 법에 대해 아래다. 앞에서 이어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폭염의 법은 조종에서 이뤄놓으신 법이 아니고 태종 때부터 비로소 그 법을 두었으나 미처 상세하게 갖추지 못했던 것이니 내가 즉위하고 나서 그 법이 점차 상비하게 되었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폭염이 본시 조종의 법이 아니니 이를 파해버리자고 하는데 내가 이런 논의를 들은 지가 이미 10여 년이 되었다 하였다. 호조, 권진, 신상 등이 대답하기를 폭염의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각 관서의 관리들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어 이만큼 유지해오고 있는데 만일 이 법을 파한다면 하관이 그 장관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모든 근무 상태가 태만해야 것이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폭염의 법을 상세히 검토하여 제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세번째 기사 옛사람의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고소 금지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펼 것이 없을 것이니 개중에 그 자신의 박절한 사정 같은 것은 이를 받아들여 처리해주고 만일 관리를 고소하는 따위의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니 신상 하연 등은 대답하기를 성상하교가 진실로 옳사옵니다 하고 허저는 아뢰기를 부민들의 고소를 금하는 것은 그것이 풍속을 파괴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그 단서를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고소하게 되어 점차 풍속이 박하고 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펴주지 않는 것이 어찌 정치하는 도리가 되겠는가. 수령이 부민의 전답을 오판한 것을 부민이 그 오판을 정수하고 개정을 청구하는 것 같은 것이야 어찌 고소라고만 하겠는가. 사실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받아들여 다스린다면 수령의 오판한 죄는 어찌 처리하겠는가. 죄의 명목이 이미 성립되었는데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들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요. 만일 그 죄를 다스린다면 이는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니 다시 신중히 논의하여 전날 수교의 조문을 보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네번째 기사 강무시 강원도에서 어육, 해물 등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라 명하다.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나도 강원도의 금년 실롱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강무를 하지 않으면 군주들의 기운을 기르고 항오의 연습할 기회가 없다. 근래 사신이 오고 흉년이 들고 해서 매양, 춘추, 양 등의 강물을 패해왔으나 이번만은 패할 수 없다. 내 그 실롱을 우려하여 일수를 줄이게 하였으니 응당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어육과 해물을 바치지 말도록 할 것이다 하니 대원 등이 대답하기를 대가가 경내에 임하옵는데 감사가 어찌 안연하게 물러 있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도 감사가 와서 알리하는 것을 금하신 바 있다. 그러나 항상 가까운 지경에 와서 문안하곤 하여 배단을 없애려는 본의에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금하시 않으셨는데 이번엔 비록 와서 보더라도 신선한 해산물 등의 식물은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경상도사 안질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것이니 가서 백성을 잘 보살펴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여섯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권전, 정갑손, 홍심의 딸을 선발하다. 지가성군사 권전, 직예문관, 정갑손, 장흥고 직장, 홍심의 딸을 선발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7번째 기사 경상도 도절제사 이징석이 그의 모친에게 미국 하사한 것을 치사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8번째 기사 사복시에서 사복시의 당번자의 윤번교체를 건의하다. 아래기를 본시의 6번 재원이 구사를 아울러서 함돈마다 130명으로 모두 780명이온데 청하옵건대 한역을 자원하는 사람으로 420명을 정원하여 번마다 각기 200명으로 하여 총계 1020명으로 액수를 정하고 이를 양번으로 나누어서 매년 600명씩 번에 오르게 하여 윤번으로 교체하게 하고 혹 춘축 항무 때 차비가 부족하면 하번 재원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자로 보충하고는 그 당번의 도를 내어 주면 고되고 편한 것이 그의 균일하게 될 것이요 일도 역시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의 의정부와 제도에 내려 같이 의논하게 한다.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0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0일 을리온 두 번째 기사 태평관 모화관의 사무를 영접도관의 관원들이 겸임 관장케 하다. 이조의 전지하기를 태평관 직을 연희궁 직으로 옮겨보내고 영접도감의 관원으로 하여금 태평관에 나아가 근무하며 관안의 모든 사무를 관장해 살피게 하고 모화관도 도감의 부사와 판관 임명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 관장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0일 을리온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조지소 관리의 교대를 제거와 제조 각 일명을 정원 관리케 하기를 요청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조지소의 관리들은 사무가 벅차려니와 책임도 또한 중하오니 제거 일명을 증가 설치하여 관원의 교대가 있을 때마다 그 해유를 전담하게 관장케 하고 겸하여 제조 일명을 두어 오로지 이를 규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0일 을리온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야인 도지휘 지휘 천호 백호의 풍계를 정하도록 요청하다. 이제부터 야인들은 도지휘 종산품 지휘는 정사품 천호 백호는 정오품을 하여 그 바늘에 따라 숙배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감사 한해가 급시에 함길도 기민구제를 해낼 것인가를 의심하다. 조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함길도의 수령관은 누구인가 하니 지신사 항부인이 대답하기를 안상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의 경우인 많고 쓸만한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사무의 경력은 많지 않사오나 꽤 쓸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 한해는 성질이 본래 느려서 아마도 진유를 제때 해낼 것 같지 않다 하니 황부인이 아뢰기를 한해는 조심성이 있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조심하는 것이 비록 좋긴 하나 일을 처리하는데 혹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전심에서 기민을 구제하라는 뜻으로 유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야인과 외인의 사객의 아회 참여시 동서로 나누어 세울 것을 결정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전날 야인과 외인의 사객이 함께 아회에 참여하면 그 반열의 서천은 야인의 앞에 있고 외인의 사객이 뒤에 있었다 하니 찬성허조가 대답하기를 외의 사객이 뒤에 있게 되면 반드시 분노를 풀을 것이요 중국이 이를 알면 외인과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될 것이오니 일시에 같이 참여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외인이 우리나라에 왕래하는 것은 명나라가 어찌 모르는가. 또 본국의 화자가 중국으로 뽑혀간 자가 꽤 많은데 그들이 우리나라가 외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으며 더욱이 외인들도 말하기를 황제께서 일찍이 이르기를 조선의 국왕이 능히 외객을 열복시켜 왕정에 오게 했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이 말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야인과 맥을 동서로 나누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편하겠다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동서로 나누어 세우라고 이미 하교를 받자왔으니 중국에서 비록 이 사실을 듣더라도 반드시 마지못해 억지로 화친한 것이니 진정 서로 우월과 한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오니 일시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 해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알타리 천호 말령거 등이 토사물을 바치니 옷가신 면포를 회사하다. 면포 24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선농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맹사성 권진 허조 등이 조계 정지한 날의 예고를 명쾌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우의정 맹사성 예조판서 권진 천상 허조 등은 조계를 정지한 날은 예고를 하지 말게 하라 하니 맹사성 등이 연로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남금, 박연, 정량 등에게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다. 상호군 남근, 대우군 박연, 경시주부, 정량 등에게 안장갖춘 말을 내려주고 전학 이하 17명에게는 벼슬을 제수하고 장인 130명에게는 각기 미국 등을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여덟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종학에서의 지합사를 맡을 전청사 설치를 건의하다. 일찍이 전지를 내리시기를 종학에 입학한 종친으로서 부모와 처자의 질병을 고해 오면 휴가를 주고 이내 이 의원을 파견하여 그 진위를 조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나 상황의 이유로 일시에 고장을 제출한 자가 잠없만 싸우니 이제부터는 입학 첫날에 종학에 고장을 내게 하고 그 뒤에 예고를 하여 이를 고하고 휴가를 청하게 할 것이며 또 본시에서 교찰 임무를 전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조에서 교지를 받고 또 전 첨사를 설치하여 잡무를 관장케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종친으로서 예를 어겼거나 법을 범하는 등의 일은 본시에 관장하고 그 나머지 월말 또는 10일에 한 차례씩 계단하는 출석의 건망과 읽은 글의 통부 그리고 종학 안의 잡사는 모두 전 첨사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아홉 번째 기사 성문원에서 성문원의 인원이 다른 직무에 전용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하다. 예조에서 성문원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영락 14년 4월 1에 본조에서 수교하기를 성문원의 직임을 띠고 있는 인원은 다른 사무를 제패하고 오로지 그 임무만을 다스리게 하라 하셨사오니 네. 근련 일에 본원의 관원이 혹은 다른 사무를 맡기도 하고 혹은 제양의 집사로 하여금 관하에 나오는 날이 적기 때문에
본업을 벌이고 있사오니 앞으로는 한결같이 교지에 의하여 다른 사물을 정해주지 말게 하고 그 임무에만 전력하게 하옵소서. 또 영락 15년 3월 1일 본주에서 교지를 받기를 성문원에서 이 문에 능숙하고 글씨를 잘 쓰는 관원으로서 다른 관직에 제수된 자는 본원의 직함을 겸하게 항상 이를 익히도록 하라 하셨사온데, 앞으로는 이문 습독관으로서 다른 관직을 겸임하는 자는 구남 체아의 녹관이나 부득이한 공사 이외에는 항상 본원에 나와 연습하도록 하옵소서. 본원의 관원들이 혹은 문서를 쓴다거나 혹은 공문의 보고 관계 혹은 원내의 잠무로 인하여 온갖 핑계를 해가며 나날을 허송하면서도 전심에 연습하는 자는 드문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록 상기와 같은 사고가 있더라도 허송한다든가 폐지하지 못하게 하고 일과 치부를 가지고 제조관이 무시로 고강하게 하여 통부를 치부하게 하고 포편할 때 이를 아울러 상고하여 시행하되 그 중에 심히 태만한 자는 즉시 문책과 벌을 가하여 징계하고 그 나머지 관원 중에 혹은 나이가 많거나 혹 입이 둔해서 한어가 어려운 자에게 일체로 그 성효를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등문록 지정조격, 대원통제 등 서적에 이르렀어도 향훈으로 습독하게 하고 제조관이 날마다 읽을 것을 가지고 그때 이를 물어 그의 겉만을 고찰하게 하며 학생들이 제내에 들어와서는 우리말로 담아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한어를 전용케 하여 혹 언어가 능숙하고 겸하여 까지 통한 자가 있으면 제조관이 실제로 시험하여 이를 계문의 직위를 더하게 하소서. 이문 등록이란 다만 이문의 체제만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본국의 사대에 관한 규례가 구비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원에 관한은 누구나 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원에 소장한 등록이 다만 일부밖에 없어 수많은 관원들이 고루 열람하기 어렵사오니 연례적인 것을 제외하고 기묘한 문서만을 추려서 주자소에서 이를 인쇄해내게 하여 각자 모두 열람 강습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1일 병술 10번째 기사. 병조에서 신갑사 취재의 법에 대해 논의해 오다. 이제 본조 신갑사 취재의 전례를 상고하온즉 장전, 편전 각 세 개 중에서 각기 한 대가 표내에 들어가고 기사에 있어 세 발을 쏘아 한 발이 적중하거나 세 발을 쏘아 두 발이 적중하되 말 달리는 법과 활쏘는 솜씨가 모두 훌륭한 자라야 입격을 허가하게 되어 있사온데 본을 초 8일 수교한 바에 의하면 외방각고을의 시위와 영진의 소속인 수성군과 한량으로서 자원하는 자 및 기성군 중에서 갑사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는 매년 춘추에 장전, 편전, 기사 각기 3시씩 시험하여 모두 9시 속에 9시 속에 3개 종목으로 모두 입격한 자를 선발하되 8, 9시를 상등으로 하고 6, 7시를 중등으로 하고 4, 5시를 하등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나 상항의 취재법이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르고 또 장전, 편전과 기사 중에서도 혹 일시만 겨우 표내에 들어가도 입격되었다 생각하고 다시 활쏘기를 연습하거나 제2회를 연마하지 않고 서로 다투어 직위를 받으려고 하니 이는 활쏘기를 익혀 취재하는 법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서울의 신갑사 취재는 본월 초 8일의 수교에 따라 등급을 분별하여 수용하고 유사는 외방의 예의가 아니오니 그 패에 속한 사람과 한량인으로서 자원하는 자는 훈련관으로 하여금 신갑사를 선발할 때 아울러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만호 이수에게 쌀콩 종이를 부의로 하사하다. 이수의 초상에 쌀콩 아우로 20석과 종이 80건을 부의로 내려주었는데 종실에 관계되는 자이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기축 첫번째 기사 각도의 말 목양을 장려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각도의 목장의 말의 번식의 수요를 열람하고 대원들에게 말하기를 말이란 군정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기 때문에 병관을 부르기를 사마라 하지 않는가. 근본 충청도에서 번식한 말의 수요가 타도의 갑질이라 되는 것은 그 토품이 타도보다 낮기 때문이다 하니 우부대원 송인산이 대답하기를 대상관 등지는 토품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윤덕이 사복 제조가 되어 마정에 유의하기를 지극히 하였다. 그러나 시료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정현이 이미 그 임무를 맡았으니 마땅히 정현에게 유시하여 번식하는 방법을 무인에게 묻기도 하고 방세를 보는 등 종신의 임무를 삼으라 하라. 또 박배는 사복시 관원이 된 지 오래여서 꽤 말 기르는 법을 알 것이니 그 직임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의당 박배에게도 정연을 보좌해 역시 종신의 임무로 알고 더욱 말 기르는 법을 연구하라고 유시하라 하니 대원들이 모두 아뢰기를 박배는 목양의 겉면에 와 싸우며 천승이 또한 총명하여 듣고 본 방법 등을 잊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도 그렇게 여겼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기축 두번째 기사 윤들을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기축 세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가 검정여우를 바치는 놓아주라 유시하다. 승정원이 전지하기를 앞서 검정여우를 생포하려던 것은 중국에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작년에 평안도에서 생포에 바친 것을 즉시 도로 놓아주게 하였는데 이제 황해도에서 또 바쳐온 것은 반드시 모르고 앉으시니 이를 각도 감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기축 네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여 종친의 사망시 소대를 나누어 주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번 이수의 초상에 그 집에서 소대를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종친들이 모두 소대를 띠지 않았다. 유독 이뿐만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기, 공, 이하 친척들이 초상을 당하면 소대를 스스로 마련하려 들지 않고 반드시 상가에 이를 요구하고 만일 나누어 주지 않으면 복이 있는 친척들도 태연하게 소대를 띠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은 일이다. 기, 공, 이하의 친척의 초상에 반드시 상가에 나가서 성복을 해야 되는가 여부를 곧 고제를 상가에 보고하게 하라 하고 드디어 전첨에게 전지하기를 복이 있는 종친이 사망하거든 그 복제의 일수를 모든 종친에게 통고하고 소대를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기축 다섯번째 기사 병조와 목장의 감독 목관의 역성 겸임 여부를 논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봤던 정교의 각 목장의 감목관은 역성을 겸임하지 말게 하고 말을 기르고 번식시키는 일만을 전담하게 하라는 일을 본조에서 의정부 및 제조와 더불어 합동 논의한 적 맹사성 등은 모두 가하다고 말하고 이중지 등은 말하기를 법을 제정한 지 얼마 안 되니 전대로 두고 시효를 취하도록 하소서 하옵니다 하니 맹사성의 논의를 따르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기축 여섯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복시의 구사를 재원에 합속시킬 것을 건의하다. 사복시에서는 매 1번마다 재원 100명과 구사 30명으로 번을 쓰게 하옵는데 재원과 구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없사오나 구사는 대부로 거관한 뒤에 도로 구사로 환속되고 재원은 오품직으로 거관하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구사라 부르지 말고 아직을 재원에 합속시켜 각 번의 도수를 통계하여 이를 도목에 제출하여 거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기축 일곱번째 기사 호주에서 각 도로 이속했던 별사전, 공신전, 과전, 수신전의 경기 환원을 요청하다.
고조에서 아래기를 영락 15년 7월 21일 왕지에 전라도에서 각사에 상납하는 미국을 조운할 때 간호 풍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많이 익사하곤 하니 실로 통석한 일이다 하여 의정부 제조 그리고 공신 대관들과 같이 논의하여 다시 교지를 받기를 경기 내의 별사전 공신전 각품과전 사사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에 옮겨주고 전라도에서 상납해오는 미국의 수량을 경기로 옮겨 정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태족께 없어 고려제에서 겸병 점유했던 배를 거울로 삼으시고 먼저 토지제도부터 개혁하셨으며 사대부들이 서울에 살면서 왕실을 수의한다 하여 드디어 경기지방에 과전을 설치하여 그들의 염치를 권장해 왔사온데 이제 한때 좋은 중 패선의 폐해로 연유하여 경솔이 전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또 하삼도의 과전의 수요가 3분의 1에 미달하면 장차 겸병하는 폐단이 또다시 전일과 같을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각도로 옮겨주었던 별사전, 공신전, 각품과전, 수신전 등을 전에 받은 바 있는 경기지방으로 환원해주고 그 전라도에서 상납하던 양창의 농미와 군자의 미두를 적당히 그 수량을 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개축 8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종친들의 종학 출석 건만 여부를 통선하고 처벌하기를 요청하다. 아래기를 종학에서 입학한 종친들의 출석의 건만 여부를 이미 10일에 한 차례씩 계달하도록 하였사오나 그러나 계달 즉시 이를 버리고 끝내 1년간을 통선하지 않기 때문에 병구로 바꿔놓고 하여 장차 금지하기 어렵게 되었사오니 청하옵건대 다른 각사의 연만 도력에 따라 통산하여 보고하고 그 병고로 일찍 나간 날수가 가장 많은 자는 징계 처벌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개축 9번째 기사 올량암 전호 우화가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개축 10번째 기사 죽은 전석 강유의 처 선씨의 수원부 초둔 선납 사건을 논의하다. 작관 전서 강요의 아내 선씨가 수원부에서 공납하던 풍조창 초둔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조하대원 김종수에게 청하여 수원부사 윤처성에게 서신을 통하였고 처성이 진성을 내어준 바 있었는데 그 사실이 발각되어 사원부에서 탄핵해 아래기를 은밀히 남의 무후한 부녀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이미 검하는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수가 남몰래 내통하고 글로 청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하를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법을 받들어 행하는 뜻이 없는 짓이오니 율문에 비추어 그 죄를 결단케 하옵시기를 청하오며 처성은 은밀히 그 사촌 대모인 선씨와 약속하고 겉으로는 권유에 있는 사람의 청에 따라서 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성을 내어줌으로써 민폐를 끼치게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율문에 의하여 장 100에 처하고요. 선씨도 역시 함께 율문에 의하여 처벌하게 없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초등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였다. 대사은 정음지가 대답하기를 면포 한 끝에서 3번과 바꾸는데 지금 수원 초둔의 값은 1번을 쌀 9두로 계산합니다. 하며 임금 말하기를 그 값이 갑절이나 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다. 전에도 비록 명문화한 법령은 있었으나 대소의 사가에서 각 관아의 공물을 공공연하게 선납하고는 그 값을 민간에게 거두어도 사림들이 일찍이 허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소도 역시 인정상 친족 부녀의 소청을 쫓았던 것인데 그 법을 명백히 밝힘에 이르러서 종소가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치면서 즉시 간호를 보내 그 편지를 도로 찾아왔고 그 글에 이르기를 만약 공의를 해친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는 면해야 하며 선씨는 공신의 후예인이 거론하지 말 것이며 처성은 2등을 감하여 장 80에 처하라 하였다. 정음지가 또 종서의 주애를 청하니 윤화하지 않고 곧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25일 경인 첫번째 기사 경인에 나아가 전조 역사의 개수를 논의하다.
상첨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일식하는 곳을 강독하다가 말하기를 내가 삼국사를 쓴 것을 보니 일식을 기사를 혹 한 나라에선 썼는데 두 나라는 쓰지 않았고 혹 두 나라에선 썼는데 한 나라에선 쓰지 않았으니 태양의 일식은 비록 침침한 구름이 가렸다 하더라도 어찌 세 나라 가운데 혹은 보이고 혹은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 김부식, 하윤, 권근이 역사를 편수하였는데 그 쓴 것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주하대영 김종수가 대답하기를 사필에 의해 편수하기 때문에 세 나라가 각기 다른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옳은 말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조의 역사를 편수한 자가 종을 고쳐 왕으로 일컬었으니 이는 너무나 그 진상을 멸실시키는 것이다. 초나라가 참남하게 왕으로 호칭한 것을 공자가 이를 낮춰서 자라 호칭하고 오히려 말씀하기를 나를 알고 나를 죄책할 자가 오직 이 춘추일 것이다 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역시 공자가 노나라 역사의 직필에 필삭을 가한 것을 비난하고 있은즉 전조의 역사를 편술한 자가 종을 고쳐 왕으로 일컫는 잘못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태종실록을 편찬한 뒤에 전조의 역사를 계수하려 하는데 어떤가 하니 김종수가 대답하기를 옳은 말씀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전 지여연 군사 김사신 사건을 사헌부에 내리다. 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지연연 군사 김사신의 재임 중에 범법한 사실에 있어 증인과 더불어 대지를 하온 바 사신이 칼로 목을 찔러 사경에 놓여 있으므로 의원을 시켜 구료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를 사헌부에 내렸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동원 귀구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정포를 회사하였다. 등원 내구 육랑차랑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정포 611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알타리 천로 아라게 등 9명이 토산물을 바치다. 아도적 모다호 등 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으로 명하여 음식을 내렸던 바 야인들이 서로 자리려 다툼을 하여 싸우니 장사를 시켜 문 밖으로 끌어내었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최안우를 청가한 이신유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복래 송중선이 동료 이신유 정지례에게 부탁하여 최안우를 추천한 바 신유지례 등이 중선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를 청가하였사오니 열문에 의하면 모두 장 100에 차옵소서. 소윤 권맹경은 최안우를 잘못 승진시켰으며 상관으로서 불법 청구하였사오니 장 80에 처해야 합니다. 또 최안우는 일찍 경찰관으로서 전체에 하고에 처한 바 있고 또 수령이 되었어도 정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랑 유지함 서령 안계인 전주부 최명하 복례 조욱생 등도 불합한 사람을 청거하였으니 역시 장 80에 처하게 하옵시고 그 전형을 맡아 그릇 선발한 조아랑 민효환과 잘못 청구한 감찰 신자경 노물제도 아울러 율에 의하여 처벌하옵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명하에 송중선은 장 100을 속바치게 하고 이신유 정지례는 공신의 후손이므로 파직만 할 것이며 권맹경은 그 직첩은 거두지 말고 장 60을 속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단하지 말게 하였다. 안우의 아들 최유 등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비가 본시 죄가 없사온데 이제 형조와 감사가 죄명을 조작하여 전쟁을 막으니 신대가 너무나 원통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안우가 지금은 비록 파직을 당했으나 그 재능이 있다면 어찌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 다시 서용하지 않겠는가 하고 소장을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판서 신상 하연 등이 아뢰기를 형조의 계목에
영원히 소용하지 못하게 한 말이 없는데도 최완의 아들이 함부로 감사와 형제를 고발하는 소장을 올렸으니 그에게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불가하였다.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구제하는 마당에 그 말이 비록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죄를 주겠는가? 또 형제의 논의가 이와 같이 심한데 이르렀으니 그 아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사리로 보아 당연하지 않은가 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그 소장의 죄명을 조작했다 하였으니 형제가 어찌 비엄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추문을 청하옵니다 하고 하연도 역시 제3일을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어버이를 위해 하는 일은 비록 허물이더라도 죄를 질 수는 없으며 또 남의 아들과 아버지의 박절한 정경을 구원하는데 울분에 못 이겨 호소한데 불과한 것을 형제에서는 무슨 이유로 비엄한단 말인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회루에서 위사들의 기사를 관람하고 물품을 내리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관 압사 통사 김옥진이 북경에서 돌아와 함애성의 출현을 아뢰다. 흠천감에서 함예성의 출현을 아뢰어 백관이 표를 올려 할애하였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동권두에게 안장가춘말과 옷, 갓신, 염주 등을 하사하다. 염주 7필, 염포 3필을 하사하고 해청을 바친 상으로 면포 50필과 세주 면포 각 1필을 하사하였으며 또 동맥가춘모가 등에게 각기 마포, 저포와 면포 아울러 10필을 하사하니 권두가 절하고 바꾸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소인을 대하옵시기를 이같이 후하게 하시니 비록 이 몸이 백동강이 난다 해도 어찌 이를 보답하오리까. 만일 전하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불충한 마음이 있다면 비록 잡아다가 죄를 주시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7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계령 장기 곤남 지뢰 등의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중국의 소무역 요청에 대한 대책과 함예성 출현에 대한 할애 풍매에 관해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들이니 요동에서 우리나라 소 1만 마리를 교역하고자 황제께 추청하였다 하는데 만일 이 교역을 허락한다면 어찌 대비하겠는가 하니 권진, 허조, 신상 등이 대답하기를 민가에 있는 소가 적기 때문에 이를 갖추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 역시 말은 집집마다 있으나 소는 희소하다고 들었노라. 또 제주의 인민들이 소를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모두 싫어한다고 하며 고득종도 역시 말하기를 제주엔 말은 많아도 소는 적으며 민간에서 전답의 걸음을 오로지 소에 의지하고 있어 육지로 내몰 수 없는데 혹 강제로 내몬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니 그 대가를 넉넉하게 지불하고 바꾸어서 어서 바치는 것이 어떤가 하니 권진이 대답하기를 미고기나 콩을 넉넉하게 주고서 그 원하는 대로 줬는 것이 옳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잘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은 목장말의 번식한 수요도 몹시 적은 형편이다 하니 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강제로 교환하게 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매우 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명목상으로는 비록 자원에 의해 한다고 하였다마는 이를 강제로 하게 한다면 어찌 끓이지 않겠는가. 옛날 왕안석이 모민법을 세워놓고 이를 강제로 시켜 온 천하의 소요를 초래한 바 있으니 마땅히 인민들의 원하는 바를 물어서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제들이니 서성이 중원에 나타났다 하는데 옛날 한나라 무제 때에 서성이 나타났다가 혼련이 없어졌다 하거니와 이번 중국에 나타난 서성을 우리나라 사신이 미처 못 본 것은 필연코 잠깐 나타나다가 곧
들어간 것일 것이다. 온 천하가 모두 할애하고 있으나 나도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할애를 들어야 할 것인데 역시 박물이 있어야 하는가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전례에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상정소 제조 하연이 3분간 이하 관원의 부인의 의복 규제를 정하다. 3분간 이하는 넉날을 못 입게 되어 있사오니 그 아내의 의복에도 역시 사용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는 옳지 않다. 도대체 법령이 너무 세수하면 시행하기 어려운 법이다 하였다. 대원들도 역시 아뢰기를 부인의 의복까지 어찌 다 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계모를 기다려 결정하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형조의 영흥부 공기고에 방한 자에 대한 조치를 하더라다. 형조의 정교하기를 영흥부 군기고에 방한 자를 잡아서 관에 고하는 자가 있으면 면포 100비를 상으로 주고 비록 친히 범행한 자라 할지라도 자수하는 자는 죄를 면제하며 공모한 자로 자수하는 자도 역시 죄를 면제해주고 면포 50비를 상준다는 뜻으로 본부에 이문하여 통과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8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정친을 인솔하고 후원해서 활쏘기를 관람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3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함예성에 관해 이르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요즘 중국에 함예성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천문을 관찰하는 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혹구름이 가리고 산이 높아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내가 옛 서적을 참고해보니 함예성이란 해성과 유사하나 꼬리가 짧다고 하였는데 이번 중국에서 본 별이 꼬리가 짧다면 정말 함예성인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3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세자의 강무 수행에 대해 맹사성 안승권신 신상 등이 불가함을 아뢰다.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지신사 황부인에게 이르기를 대저 세자를 교양하는 길이란 반드시 정대한 사람이 가까이 하게 하고 정대한 일들을 들려주어야 하나니 초나라에서 성장하며 초나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무왕이 보고를 먹으려 하며 태공이 말하기를 얘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잡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하였다. 하거니와 세자를 도와 인도하는 법도 마땅히 이같이 해야 될 것이다. 또 강무란 말을 타고 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군사들에게 무예를 강습시키려는 것이니 실로 군국의 중사이다. 내가 세자를 인솔하고 가려 하는데 대체에 큰 해만 없다면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우의정 맹사승이 아뢰기를 세자의 나이가 20 미만이어서 그가를 수정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판서 안수는 아뢰기를 임금이 밖으로 나가면 세자가 대신 국사를 살피는 것이 옛날의 상도입니다. 하고 우사관 김고 장령 조국관 등은 아뢰기를 강무하는 데 가서 참여하는 것이 대체 해로울 것은 없사오나 나라를 지키며 국사를 대행해 살피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고 판서곤진 신상 하연과 참판 이중지 등은 아뢰기를 거가를 따르는 것이 대체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판서 이명덕은 아뢰기를 고래는 신이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태종께서는 비록 거둥하여 밖에 계실 때도 간혹 세자를 불러 솔행하셨으니 이제 강무에 참여하는 것이 어찌 사체에 해롭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국사를 감독해 살펴야 한다는 논의는 실로 옳은 말이나 그러나 세자의 나이도 이제 18세나 되었으니 대가를 수행할 만하고
또 항상 급내에 있어 밖의 일을 보지 못하면 마치 계집아이를 기른 것과 같으며, 혹 중국 사신과 적변하게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머뭇거리며 또 몸이 날로 비대해 가고 있으니 말을 타고 길을 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 강무에 내가 꼭 데리고 갈 것이며, 앞으로는 세자를 명하여 강무를 행하게 하여 봄, 가을로 강무에 사냥하는 법을 배하지 않도록 하겠노라 하고, 이나에 말하기를 세자를 모시는 사람은 많아도 4, 5인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침소도 장막 안에 설치하고 따로 설치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30일 을미은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급전법의 개정과 탈세자의 처벌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앞서 각 품의 과전을 징고에 따라 절급해 주었사온데, 이로 말미암아 요양을 바라는 무리들이 남의 사망을 큰 이득으로 알고 남의 과실을 들추었으는 앞을 다투어 신고하곤 하여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며, 또 전답을 나눠주는 것은 인신으로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이제부터는 급전법을 고쳐 제정하되 1품부터 성균 대사선까지 1등으로 하고, 판통내 문사부터 종사품까지 2등으로 하고, 정종 5, 6품을 3등으로 하고, 참여를 4등으로 하여 지방의 수령들도 역시 품자에 따라 매년 춘하 등의 1차, 춘동동의 추동 등의 1차씩 각기 그 이름 아래에 전에 받은 수량을 기록하고, 또 범죄자나 무후자 혹은 과예의 나머지 전지의 수량을 기록 전달하여 이에 낙점을 받아 절급하되 4등 각 품에 순환하여 주도록 하고, 그 교체되어 받은 전답은 그대로 하며, 새로 입사하여 아직 받지 않은 자와 바꿔 받을 자는 모두 이주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상고하게 하여, 이를 처음 입사하는 예에 의하여 대승에 이문하여 서경을 마친 연후에야 과전을 절급하게 하고, 또 전답을 받고 사망한 자와 과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의 전답은 각기 그의 친척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만약 이를 은닉하고 조세를 거둬들인 자가 있으면 횟수를 계산하여 추징하게 하여 일문에 따라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3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올제갑 전호 도난 여젠지휘 바이대가 토삼로를 바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알타리 올양합 올적합 여진 등이 토삼로를 바치는 이에 담내하다. 알타리 지휘 마좌하 최사안, 보화막내 등과 올량합, 천호, 호심파, 두난, 가을리 등과 여진지휘, 파이대와 올적합, 천호, 조음장계 등이 와서 토삼으로 바치니 모두 옷과 신을 하사하고 면포를 차 등을 두어 담내로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감목관의 역성 겸임 검지에 대해 아래다. 각도의 감독관은 역성으로 겸임해 보내지 말도록 하여 목양의 임무만을 전장케 하고, 제주의 감목관도 판관 및 두 현관으로 하여금 겸임토록 하지 말고 그 주의 자제를 택하여 임명해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정흠지, 하연, 신계, 이천, 신장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정흠지로 형조 판서를, 하연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신계로 대사헌을, 이천으로 총재를, 신장으로 동지 총재를 삼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장훈 부원군 마천목의 졸기. 천목은 장흥부의 속현 회령 사람으로 홍무 신유년에 산원에 보직되어 누차 승진 천전 한끝에 대장군에 이르렀다. 김원년에 상장군으로 전임되고 신사년에 익대 좌명공신의 징후를 내렸으며 곧 이어 동지 총재로 승진.
임진년에 전라도 병마 도질제사 판나주 목사로 나갔고 가보 5년에 장흥군에 봉해졌다. 병신년에 도총조가 되었다가 다시 전라도 병마 도질제사로 나갔고 대면년에 판우군 부사로 승진되었다. 기유년에 치사하기를 비니 특히 장훈 부원군을 제수하고 예조에 명하여 잔치를 배설해 전별하게 하고 녹봉을 전과 같이 주게 하였는데 향년 74세이다. 부음을 아뢰니 조의를 3일간 정지하였으며 내사에게 명하여 가서 조문하게 하고 쌀콩 아울러 30석과 종이 100건을 부위로 내렸다. 또 예관에게 명하여 치제를 내리니 그 교수에 이르기를 신하로서 큰 공로가 있어 이미 시종 변함이 없었으니 나라에는 상전이 있는지라 오직 휼전을 특히 더하노라. 생각하거든 경은 흉검과 도량이 크고 깊으며 천성이 순수하고 행검이 독실한데다가 외적을 막는 재능이 뛰어나고 계략의 지혜 또한 구비하였으니 실로 군왕의 우익이요 국가의 주석이라 이를만 하도다. 우리 태종께서 잠저에 계실 때에 사졸 속에서 경을 발탁하사 군기를 맡기시니 경은 과연 대의를 따르고 사를 잊었으며 충성과 노력을 다하여 위험이 절박했던 그날에 장엄을 도와 이루었고 창졸간에 일어난 변란을 다스려 나라를 바로잡았던 것이니 경의 충성 그 용명은 의당 산하에 맹세하고 이정에 새겨야 할 것이로다. 누차 총재직에 등용되고 인하여 장흥군에 봉하니 그 임용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사랑과 대우 또한 갈수록 후하여져서 부독한 내가 즉위함에 이르렀어도 간성같이 의중해 왔노라. 드디어 치사하고 어베이를 봉양할 것을 원하였고 곧 질병에 걸려 직사를 사양하였기에 부원군의 승품으로 승진시키고 만년의 휴양을 바랐더니 이 무슨 갑작스런 부음이란 말인가. 아득히 저 하늘이 이 한 올로 맞아 남겨 두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마음 아프도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치전하고 연령에게 구하여 나의 심애를 펴보는 바이노라. 아 슬프도다. 기뻐도 슬퍼도 정의는 같은지라 어찌 경의 옛 공적을 있으며 유명을 달리했어도 이치는 일반인이 나의 즉간 이 회포를 살피리라 믿노라 하였다. 시호를 충정이라 하니 위험한 속에서도 어려운 것을 사양치 않은 것을 충이라고 이르고 관우 화평하며 착한 이름을 지니고 세상을 마친 것을 정이라 한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일 정류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일 정류 두번째 기사 종막 관합사 조관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3일 무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4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5일 경자 첫번째 기사 성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5일 경자 두번째 기사 지평 허우가 세자의 강무 수종에 관해 아래다. 세자의 나이는 아직 성년기에 이르지 않아서 바야흐로 학문에 전심하고 공부를 지키며 성상을 대행하여 영솔하는 것이 곧 세자의 직분이오니 나이 20이 넘기를 기다려서 강무에 참여하게 명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 가셔야 한다면 의장과 시종을 갖추지 않을 수 없사온데 이제 이미 강무에 따르는 지대의 수요를 작정하여 경기 일대에 이문을 발송하였으니 만약 세자께서 대가를 따르시게 되시면 반드시 속히 그 차비를 더해야 할 것이온즉 실로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나이가 성년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내가 태종 때에 나이 겨우 14세에 비로소 활과 화살을 몸에 찾고 30이 못되어 이를 풀어버리고는 다시 차지 않았다.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본성에 달린 것이지 연치의 어리고 장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태종 때 내가 이미 즉위했는데도 모든 위일을 제거하고 시종에 따른 것을 몹시 간소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점차 시종을 더하고 있다. 세자로 하여금 대가의 뒤를 시종하게 하고 말을 달리고 활 쏘는 것만을 못하게 하면 대체에 손상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군사에 관한 일은 알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난 오히려 늦었다고 본다. 선비들의 언론이란 왕왕 대체와 어긋나는 것이 있다. 나의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허우가 다시 아뢰기를 성성의 하교가 실로 옳습니다. 그러하오나 오늘의 이 거조가 호의를 한 법식이 될 것이온즉 오름지기 그 이장과 시종을 갖추어서 위엄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비에 따르는 패단은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만약 숙소에 따라 장막을 설치하고 이장과 시종을 많이 갖추고서 나를 시위하면 도리어 무례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니 갖출 필요 없다 하였다. 성년길은 20세부터 30세를 말한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5일 경전 세 번째 기사 우사관 김구가 세자의 강무 수종에 관해 아래다. 저부를 보양하는 방법은 학문을 닦는 데 있고 학문이 진익해 가는 공효는 실시로 반성 점검하는 것을 귀히합니다. 잠깐이라도 근신면밀하지 않으면 나태하고 경홀한 생각이 싹트기 때문에 우리 세자께서 겨우 지약의 나이를 지나 아직 학문이 박급한 데 이르지 않으셨으니 이는 바로 열심히 공부하시며 본음을 아껴야 하실 시기입니다. 전하를 시종하며 강무하는 것 같은 일은 세자의 나이가 성년에 이르시고 학문이 박급하심을 기다려서 하셔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인데 이제 만약 강무에 시종하시와 열흘간이나 학문을 배하시면 광대해 가시는 공부가 혹 간단히 있지 않을까 은근히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강무의 시종을 허락지 마시고 학문 강독에 전심하시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도총재 성억과 호군 최성을 징계하도록 아뢰다. 도총재 성억이 감순 총재로서 호군 최성과 같이 순청에 앉아 있던 중 호군 권희수가 뒤에 이르러 이해를 행하니 성억은 일어나고 최성은 글상에 걸터 앉은 채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성억이 최성에게 악언을 가하여 꾸짖으니 최성이 역시 그를 꾸짖고 그 뺨을 치려고 하여 언성을 높여 서로 hir난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율문에 의하여 최성은 장형 80에 처하고 성억은 일국재상으로 가로상에서 서로 hir난하고 또 노기를 띠고 군사도 점호하지 않은 채 나아갔사오니 청하건대 이도 아울러 과제하옵소서 하니 최성은 속하지 말고 결정할 것이며 성억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5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장훈을 징계하도록 아래다. 장훈은 일찍이 평양교수관이 되어 생도가 증외한 명주와 소를 받은 바 있고 또 유화권의 미공, 면포, 노바리대 등의 물품을 남용하였사오니 장무를 개선하면 유리 장 70대를 치고 도 1년 반의 자자를 하이하고 장물은 추증하여 관에 몰수하게 하며 그 사령 전에 받아들인 것과 남용한 미고까지도 추징하여 관에 반납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5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임금이 대원들에게 표문을 숭상하는 방법을 논의하여 보고케 하다.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어제의 진화표를 보니 10주란 말이 있는데 어느 글에서 나온 말인가 하니 대원 등이 모두 말하기를 모르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표의 언사는 그 관계가 가볍지 않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르기를 예약 법도가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표문의 언사는 숭상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고 지신사 황보인에게 이르기를 윤회 신장 등에게 유시하여 표문을 숭상하는 방법을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니 윤수가 아뢰기를 변계량이 매양 표문에 능숙한 선비가 없음을 탄식하며 이르기를 오직 권체 한 사람만이 좀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김종선은 아뢰기를 의당 전업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알타리에서 토산물을 바치니 회사하다. 알타리 천호 마대소 우월주 가하
구적보화 아하 이만해 중다 등 7명이 와서 도사물을 바침으로 각기 옷과 신을 내려주고 면포 29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6일 신축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배표할 때 속악 쓰기를 청하다. 조참내에 의하여 속악을 쓰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배표는 표를 보내기에 앞서 배례를 행하는 의식이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7일 예민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7일 예민 두번째 기사 김중곤을 좌사관으로 정갑선을 장령으로 임명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4년 2월 7일 예민 세번째 기사 중궁의 파말마 이용에 관해 병조에 전지하다. 이제부터 여느 나라를 계속 거둥할 때 중궁에서 만일 급히